공무원 연금 제도를 어떻게든 고치겠다는 정부 입장이 이제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나온 안은 이렇습니다. 매달 받는 공무원 연금의 액수를 깎는 대신에 퇴직금을 인상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안이 정치권에서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을 넣고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찬성했던 사람도 반대했던 사람도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요. 오늘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11월에는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까지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공무원 연금 개혁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지난 5월의 토론에 이어서 오늘은 좀 구체적인 토론 해보지요. 그때도 청취자분들 관심이 대단했는데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전국공무원노조의 이충재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님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금 나온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연금 줄이는 대신에 퇴직 수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줄기를 잡았다. 이런 겁니다. 공무원 노조 입장 어떻습니까? 예, 이런 조삼모사식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도 쉽사리 동의 못하겠지만 공무원들도 동의 못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조삼모사라고 하셨어요 지금? 예. 일단 첫째, 당정청과 전문가들이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요. 둘째, 공적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이 없고 당정청이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적연금을 축소해서 사적연금 활성화, 다시 말해 재벌보험사를 먹여 살리는 연금 민영화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합니다.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국민의 노후까지 재벌에 맡겨야 합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 40%로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고요. 공무원연금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적으면 적을지 높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가 경쟁력과 노인 복지를 위해서 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또 셋째, 공무원연금은 단순하게 퇴직금 하나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에 비해서 일반직 공무원은 77%에 불과한 낮은 보수와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금, 또 재직 중 영리행위와 겸직 금지, 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없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 못 받아들인다, 반대다 이런 입장이 분명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밀실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논의 도출 과정부터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윤성명 연구위원님, 정부가 논의하는데 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부분은 공무원 사회가 좀 문제를 초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세 차례 연금 개혁을 했는데요. 그때 연금 개혁을 공무원 이해관계자분들이 주도적으로 개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 당시에는 개혁을 잘했다 그러는데 2009년 개혁도 지금 5년도 못 돼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형식적인 개혁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밀실론이라 그러셨는데 어디서나 논의를 할 때는 연금 제도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가 현황 및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들이 만들어지면 그 안을 바탕으로 정부도 공청회를 하고 국회도 공청회를 합니다. 안이 만들어지면 그게 그대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하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조삼모사다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저도 지금 정부 논의 방식에 100%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있습니다만 이미 지금 논의되고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혁 방안은 2007년 1월 당시 안전행정부가 사회 각계 대표들이 모인 발전위원회 일기안으로서 언론 보도자료까지 내놓은 안이에요. 그래서 이 안이 이미 2007년이고 지금 2014년이니까 7년이나 경과됐어요. 그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다시 이런 안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조삼모사라고 그러신지 저는 이해가. 자, 그럼 거기서부터 풀어보죠. 과정이 밀실이었다 아니었다 이제 과정의 문제는 좀 차치하고 일단 이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공무원 노조 위원장님, 아까 조삼모사라고 하셨어요. 근데 연금 수령액을 지금보다 20% 깎는 대신에 퇴직 수당,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퇴직금을 보전해 주겠다. 왜냐면은 예전에도 그러셨잖아요. 공무원들은 연금 받는 대신에 퇴직금을 굉장히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일반인 수준으로 준다는데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방안은 연금만 20% 삭감하고
퇴직 수당은 현행 그대로 똑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되면 퇴직 소득이 현재 연금을 받는 것과 같아지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좀 원숭이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 공무원들이 연금 계획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국민연금 등 그 공적연금을 확대해서 노인들이 소비 주체가 되어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살고 또 내수가 살아야 세수도 증가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낮은 보수와 퇴직금, 또 노동정치기본권 제한, 또 산재 고용보험 미적용, 또 재직 중 영령이 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연금으로 받는 특수성이 있으니 다닐 때의 각종 불이익, 월급도 적고 뭐 이런 것들을 퇴직금도 적고 한 문제를 우리는 공무원 연금 나중에 받을 거 생각하면서 참아오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공무원 연금 자체를 깎아버린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의 사기,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우리가 받은 불이익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다시 그 얘기를 좀 돌려보죠. 그러니까 퇴직금을 지금보다 올려준다고 한들 미래에 받아야 할 공무원 연금액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 연금액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러면 그간에 받았던 각종 불이익들은 어떻게 됐냐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이나 재해가 나면 국가의 부름에 나옵니다. 또 그 구제역이나 AI 같은 가족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도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또 죽기도 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고통도 받습니다. 또 산불이나 주택 화재가 나도 무방비로 투입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공무원들은 바로 국가의 그런 그 믿음, 예를 들어서 재직 중에 각종 불이익이 있어도 이후에 그 노후에 연금을 줄 테니 참고 기다려라 하는 그 말을 믿고 했었거든요. 지금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지금 어찌 보면 배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연금 하나 바라보면서 모든 불이익 참아왔다. 윤석명 연구위원님 답변 주시죠. 네, 지금 뭐 지금 저희가 논의를 연금제도 개편안 또는 그걸 갖고 좀 논의를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주변적인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는 와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구제역 산불 진압 작전에 투입돼서 고생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고맙게 생각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응당 보상해드려야 될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보상을 해드리자는 게 지금 뭐 개편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 개혁하면 그간 불이익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부분도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연금제도 개편하면 어느 날 갑자기 다 100% 바뀌는 게 아닙니다. 2016년부터 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입된다 그러면 2015년까지는 그동안 제도의 기득권을 다 인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동안 고생하신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연금 받는데. 그래서 그걸 일단 좀 명확히 해야 될. 그 말씀은 무슨 말씀? 2015년. 뭐 올해 입법 작업을 해서 예를 들면 시행 시기를 2015년 또는 2016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한다 그럴 때 새로운 제도 예를 들면 뭐 연금급여를 20% 이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삭감한다 그랬을 경우 지금까지 20년, 25년, 30년 보험료를 내고 재직했다 그러면 그것에서 깎는 게 아니고 2016년부터 깎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낸 건 인정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기득권을 다 인정하는데 그건 불이익을 보장 못 받는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방향이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만 나오면 다양한 이유를 들어요. 우리는 퇴직금도 없고 산재보험도 없고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하면 국민연금보다 받는 거 없다고 항상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소모적인 논란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맞춰보자는 거예요. 직계 받는 부분 더 높여주고 더 많이 받는 거 좀 낮춰주고 공무원의 특수한 인정해서 좀 더 드리고 이렇게 하면 맨날 그 공무원 개혁논의만 할 때마다 이런 구구절절 나오면서 우린 더 받는 거 없다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 자신들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시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명 연구원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맞추는 정도면은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세요?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일단 낮추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 지금 많이 받는 게 퇴직금이 없다 그랬어요 예전에. 그래서 저희가 한 40% 있다 그러니까 적다 그러니까 민간 수준으로 맞춰드리자. 민간 기업 수준으로 그 정도 올려주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낮추겠다. 중요한 건 퇴직금도 우리 일반 국민 중에서는 50% 정도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연금을 가난한 저소득층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 대출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공무원연금제도는 훨씬 혜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혜택이 많다. 공무원 노조 위원장님.
예,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연금 소득 대체율이 높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2010년 계획했을 때 이미 연금은 39.9%가 떨어졌고요. 우리 민간과 공무원들의 퇴직급여 소득 대체율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단지 연금 하나, 또 퇴직금 하나만 보시는데, 민간은 퇴직금과 또 연금, 기초연금을 다 합산을 해서 퇴직급여 소득 대체율이 46.3에서 53.3%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기초연금 못 받지 않습니까? 퇴직금이 5.85% 정도 되고요. 연금이 3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45.75%로 오히려 더 낮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들은 제도상으로는 연금 기여금을 국민들에 비해서 1.6배를 더 냅니다. 실질적으로는 3배 이상 더 납부를 하고요. 국민보다 더 내는데 왜 국민연금 수준으로 받느냐 이 말씀이세요? 예, 이것도 당연히 또 따져봐야 할 문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연금 하나만 바라봅니까? 각종 제도가 함께 연결돼 있고 또 인사정책적인 수단들이 다 지금 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런 분들 쏙 빼놓고 어떻게 연금만 보자 하는 거고 저희들이 참 억울한 게 이런 겁니다. 퇴직급여 소득 대체율이 저희들이 월등히 높다 한다면 그런 논의에 참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찌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논의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논의할 수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객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밀실에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아니 이해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수가 있다는 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 하기엔 좀 얘기가 커질 것 같아서요. 근데 이춘재 위원장님 이런 질문 지금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굉장히 불이익 많이 감수하면서도 공무원들은 연금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참고 일한다 하셨는데 공무원이 갖는 직업의 안정성 이것은 민간 기업보다 훨씬 높지 않는가? 그런 것은 혜택 아닌가라는 질문이네요. 자, 공무원들의 직업 안정성을 왜 신분을 보장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부정부패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은 전쟁에 나거나 재해가 발생되거나 재난이 발생될 때 자기 가정 돌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가장 마지막에 자기 가정 돌봅니다. 국민들이 산불 날 때 투입됩니까? 가축 전염병 발생됐을 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앞에서 좀 하셨어요. 그런 불이익들. 윤석열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희가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제 다른 주변적인 게 들어가다 보니까 핵심으로 접근을 못 하는데 오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공무원은 기초연금도 못 받고 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제도들을 비교 가능하게 개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된다 그러면 공무원들 소득이 적거나 연금 받는 액수가 적거나 재산이 적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항상 제도를 볼 때 과거 지향적으로만 보냐 이겁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봐야죠. 그럼 앞으로 억울한 부분 없게끔 제도를 고쳐주겠다. 억울한 부분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두 제도를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야 누가 더 억울한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춘재 위원장님은 그 얘기하셨어요.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하자면 공무원들의 다른 부수적인 여건, 산불 났을 때 끌어가느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공무원사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편하더라도 지금 국민연금하고 100% 똑같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는 고려할 수 있다는 논의들이 이미 2007년에도 논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저는 조금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많은 국민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나라만 공무원이 있냐 이겁니다. 다른 나라 외국 공무원들 일본도 내년부터 일반 국민하고 공무원들하고 연금 똑같이 되고 외국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연금 똑같은데 왜 우리나라만 공무원 연금 특성을 그렇게 강조하냐 이런 부분에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독일,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똑같습니까? 일본이 그동안은 국민연금하고 이제 일반 공무원연금이 차이가 많았는데 1985년도에 20%만 추가 지급하는 쪽으로 가다가 그것도 일반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겠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관리들이 굉장히 나라 전체 경영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들이 20%를 특혜를 받느냐. 그런 문제되기 때문에 내년 10월부터 공무원이 받는 연금하고 일반 국민이 받는 연금이 똑같게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만 공무원의 특성은 그렇게 강조가 많이 돼야 되는지 그렇다고 제가 특성을 인정하지는 않자는 건 아닙니다. 자, 공무원 노조 위원장님 답변 주시죠. 다른 나라도 특수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국가를 위한 일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같다. 어떻게 보세요?
자,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예. 자, 아까 교수님께서 뭐 기초연금 등 다른 제도들을 같이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 언론에 떠다니는 얘기가 뭐 나옵니까? 단지 공무원들이 연금 많이 받는다. 파렴치목으로 내몰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일본, 미국, 뭐 스웨덴 이런 여러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예. 자, 그런 외국 사례처럼 우리 공무원들의 보수나 또 퇴직급여 각종 제도를 똑같이 해주십시오. 저희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 주신다면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럼 그런 나라들에서는 월급도 훨씬 많고 뭐 그렇습니다. 다른 제도 보장이 확실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이익들이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적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 같이 해주십시오. 저를 얼마든지 환영한다니까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 공무원 개혁 나올 때마다 과거에 정부 할 일 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1997년도 IMF 경제위기 때 명태한 자금 썼고 또 철도청 민영할 때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돈이 7조, 현재 가치로 한 14조 원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뭐 하도 답답해서 토요일 날 저 일본 연금 그 관리하고 있잖아요. 저 전직 관리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랬지만 거기서는 뭐 저 예전에 일반 공기업이 공무원 연금보다 연금이 훨씬 많았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공무원이 낸 보험료들이 일본 철도청 JR이죠. 그쪽 그 적자 메워주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지금 일본 공무원들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맞추는데 별다른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위원장님은 또 이게 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이 외국에 비해서 적다 그러는데 이거 제가 사실 오늘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우리나라 뭐 이제 2009년 개혁하고 나서 2010년 입주부터 100% 적용받는 소득 대체율이 62.7%예요. 그런데 그게 33년 가입 기준입니다. 예. 우리 비교 대상으로 하는 일본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50% 소득 대체율 목표인데 그 나라들 같은 경우는 40년 가입 기준입니다. 우리 33년 가입 기준이라서 예전에 개혁 2009년 개혁하기 전에 76% 소득 대체율을 40년으로 환산하면 90% 소득 대체율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기간이나 가입기간이나 모든 기준을 통일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필요한 편리한 것만 갖다가 또 때에 따라서 이상한 평균치만 갖다 비교하면 굉장히 사실 팩트를 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토론이 간단한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을 끌어온 토론입니다. 따라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거고요. 제가 두 분께 1분씩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국민들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발언 하실 시간 드리죠. 먼저 공무원 노조 이충재 위원장님 하시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연금개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재직 중의 불이익 또 퇴직급여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이런 확인되지도 않은 그 안들이 언론에 떠다니면서 공직사회 불안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뿐 아니라 현재 그 재벌보험사 증권사들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개인연금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정말 심각하게 지금 불안하고 동요하고 있고요. 또 분노하고 있다는 점 국가가 좀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공무원들의 그 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그 미국은 35%고요. 일본 20%. 아까 말씀드린 거 27.7%입니다. 독일, 프랑스 50%, 60% 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나라는 11.2%에 지나지 않는 사실관계 말씀드리면서요. 또한 과거 우리 공무원 연금에서 정부가 가졌다 쓴 돈이 현재 가치로 한 30조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다 정부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공무원 노조 입장 들어봤고요. 윤석명 위원님. 네, 일단은 저희가 정부 논의사항을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이 나온 뒤에 저희가 대응을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안을 만들 때는 지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혁이냐 계약이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틀릴 것 같은데 뭐 우리는 좀 넉넉하게 살면서 후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주면서 개혁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부담 항상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정부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문제에서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될 건 뭐냐면 군인연금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연금만 지금 충당 부채가 520조 원이 돼요. 그걸 100년으로 자르면 1년당 5조 2천억이고요. 50년으로 자르면 10조가 넘어갑니다. 그 돈을 매년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담을 안 하고 있지 앞으로 다 국민 세금으로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고려하면 국가 부담은 앞으로 결코 적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자, 공무원 연금 1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100만 그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의들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참여하고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